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면 텍스처 시작했고 필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필터링에 관한 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표면 텍스처, 여러분 요걸 기억을 해보세요. 표면 특징이 뭐냐 하면 실제 형상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기억하나요? 실제 형상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그렇죠. 가장 큰 것이 일단 물리적으로는 촉진 반경에 영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형상을 분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분리하기 때문에 실제 형상이 아니다. 우리가 접하는 표면 거칠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필터링을 얘기한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형상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게 최망의 예를 들어서 뭐 모래냐 자갈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빠지냐 걸리냐 이런 얘기 했죠. 그때 얘기한 게 형상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 파장, 이거를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컷오프라고 그랬죠. 컷오프 파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라무다 C라고 표현했어요. 진원도에서는 이 컷오프를 뭐라고 표현했죠? 컷오프 파동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FC라는 기호를 썼었어요. 표면 거칠기는 지금 이렇게 그 직선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하고 끝점이 만나질 않아요. 요거는 계곡선이라고 하죠. 계곡선. 오픈 커브. 그러다 보니까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때는 몇 밀리미터 측정하겠다는 측정 길이를 정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표면 거칠기에서 측정 길이를 정해주는 게 뭐였죠?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자, 최소한 이 정도는 측정을 해줘야 돼 라는 것을 기준 길이라고 그랬죠. 기준 길이. 요거는 샘플링 랭스. 그 다음에 이 기준 길이 하나만큼, 즉 최소한의 길이만큼 측정해서는 데이터가 좀 신뢰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은 측정을 해서 거칠기를 평가를 하자 라고 해서 정한 길이가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평가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가 길이라는 것은 몇 밀리미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기준 길이 곱하기 몇 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평가 길이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가우스 필터라는 것이 필터링을 하다 보니까 양 끝쪽에서 데이터의
왜곡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단말 효과라고 그랬어요. 요걸 엔드 이펙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단말 효과를 제거한 나머지를 가지고 평가 길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제거하는 길이만큼 측정기는 더 움직인다. 그래서 이것을 이송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송 길이는 평가 길이보다 기준 길이 하나만큼 더 길다. 왜냐하면 단말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작점에서부터 기준 길이 반만큼, 끝부분에서 기준 길이 반만큼 잘라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기준 길이다 라고 하면 요 기준 길이를 이제 LR, 요거를 LN, 요거를 LT, 트래버스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 하나가 LR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예를 들면 5개를 연결했다. 예를 들면이에요. 이거는 5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설계자가 도면에 표기한 대로 기준 길이 몇 개를 연결해서 평가를 할 거냐는 이제 도면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거 하나가 LR,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것이 LN, 그 다음에 단말 효과를 위해서 앞뒤를 기준 길이 반만큼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만큼 움직인 이 거리, 이것을 LT라고 한다. 요게 이제 측정하고 관련된 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 길이가 0.8이다. 특별한 도면에 표시가 없으면 기준 길이를 0.8mm를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평가 길이를 5개를 쓴다고 그랬어. 그러면 결국 몇 밀리미터가 돼요? 58, 40, 4.0 밀리미터. 요게 평가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4.0에다가 0.8을 더하니까 4.8 밀리미터. 요게 LT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컷오프는 형상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준 파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준 길이를 컷오프를 0.8mm로 0.8mm의 파장, 여기서 파장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파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진원도에서는 좀 다르다 그랬죠. 진원도는 얘가 회곡선이에요. 한 바퀴 회전을 하면은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죠. 이게 360도니까. 그래서 진원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측정해라는 것을 따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해 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원 측정해서 측정을 하는데 제품이 요만큼밖에 없다. 360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해 가지고 진원도 계산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360도 이게 폐곡선이란 말이죠. 크로즈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진원도는 이게 요걸 파장이라고 그러는데, 진원도에서는 파장이 아니고 360도 회전할 때 요 굴곡, 요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그러죠. 파동이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느냐, 요걸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UPR이라고 그랬죠. Undulation per revolution. 한 바퀴 회전할 때 요 파동이 몇 번 반복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컷오프 파동이라는 것도 지금 그 얘기죠. 이 파동 몇 개를 기준으로 이제 걸러낼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컷오프 파장을 0.8mm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이 체의 망을 우리가 컷오프라고 예를 들었죠. 이 체망의 크기가 이게 0.8이야. 그런데 이 체로 걸러내려고 하는 그 재료가 이거보다 적어. 전부 여기에 모래하고 자갈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거 전부 0.5밖에 안 돼. 최망을 0.8로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래 자갈이 전부 0.5밖에 안 되면 이건 필터링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100% 그냥 다 빠지는 거죠. 걸러낼 게 없죠. 최망의 크기보다 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필터링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기준 길이라는 것이 측정하고자 하는 최소 길이인데, 이 기준 길이의 파장이 컷오프 파장보다 더 작으면은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기준 길이를 정할 때 기준 길이의 길이는 최소한 컷오프 파장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기준 길이의 파장을 컷오프 파장하고 같은 값을 쓰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컷오프 파장이 0.8mm면은 기준 길이의 파장도 0.8mm예요. 기준 길이도 0.8mm가 되는 거죠. 기준 길이와 컷오프 파장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의미는 다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길이 자체는 같은 길이를 쓴다. 그래서 컷오프가 0.8이면 기준 길이도 0.8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은 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내가 얘기를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어. 얘기를 안 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지난주에 설명을 할 때 이런 평면이 있어요. 이런 제품이 있는데 지금 가공결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표면 거칠은 가공결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프로파일이 나온 거예요. 이런 프로파일이 나왔는데 얘를 필터라는 거, 이 필터는 체라고 그랬죠. 체로 걸러내는데 이 체의 역할은 뭐예요?
컷오프보다 작은 거는, 즉 모래는 빠지고 자갈은 걸리게 하는 것이 체의 역할이죠. 그 역할이 이제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터 내에서도 얼마만큼 크기를 모래로 분류를 하고 얼마만큼 크기를 자갈로 분류하겠다 라는 기능이 뭐였죠? 이 체망의 크기였죠. 그게 컷오프라고 그랬죠. 이게 컷오프예요. 즉 필터로 걸러내기는 하되 어떤 기준으로 분리를 할 거냐, 이 기준이 컷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컷오프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요렇게 단파 성분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필터, 요거를 거칠기 필터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렇게 장파 저역 필터를 평가하도록 구성된 필터, 요거를 파상도 필터다. 요렇게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설명을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뭐예요? 일단 측정을 해서 얻어낸 프로파일이죠. 그런데 이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서 촉심으로 표면을 이렇게 긁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분명히 촉심 반경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영향 받은 거를 그냥 그대로 측정한 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촉심 반경, 그 다음에 이 측정기라는 게 또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기적인 장치다 보니까 데이터를 읽어낼 때 어떤 실제하고 다른 아주 미세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측정 반경, 노이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이 프로파일이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걸 하기 전에 뭘 하냐 하면 촉침 반경, 그 다음에 시스템 노이즈,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거칠기냐 파상도냐를 이제 분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뭔지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설명한 거는 그냥 측정해 가지고 측정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거칠기냐 프로파일이냐를 컷오프에 의해서 분리를 한다, 필터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 분리하기 전에 데이터를 얻어낼 때부터 뭔가를 한 번 더 걸러내고 얻어낸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제 진원도 표면 거칠기를 분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P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요. P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프라이머리 프로파일 해서 주요 프로파일, 1차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서 KS는 번역을 했어요. 요것을 (1차) 프로파일, 그리고 요거를 거칠기 프로파일, 요거를
파상도, 프로파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차 프로파일을 얻어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사실은 1차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서도 미세한 성분을 한번 걸러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컷오프, 거칠기냐 파상도냐 이거를 구분해 내기 위한 기준 파장, 이것을 컷오프 파장이라고 그랬고 요거를 라무다 C라고 그랬죠. 근데 이 라무다 C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요게 라무다 C예요. 요 라무다 C는 뭐냐면 거칠기 프로파일하고 파상도 프로파일을 걸러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전에 뭐냐면 원래 있는 프로파일인데 여기에서 촉침 반경의 변형이라든지 촉침 반경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이즈 이런 것들을 한번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이 있는데 그 파장을 라무다 S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마이크로 필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라무다 S를 요 필터를 거쳐서 나온 것이 이제 P 프로파일이고 요 P 프로파일을 가지고 거칠기냐 파상도냐 요거를 분리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요 라무다 S라는 것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예를 들면 컷오프를 요 컷오프 파장 라무다 C 요 라무다 C는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근데 이 라무다 S는 마이크로 필터라고 있죠. 아주 작은 필터예요. 이거는 단위가 마이크로미터다. 그래서 라무다 C가 0.08, 0.25, 0.8 요 컷오프를 쓸 때는 라무다 S는 보통 2.5 마이크로메타를 써요. 그리고 요때 촉침 반경은 2 마이크로메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촉침 반경이 2 마이크로메타, 5 마이크로메타, 10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촉침 반경이 작을수록 더 미세한 성분을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촉침 반경이 작을수록 라무다 S도 더 작은 거예요. 그리고 촉침 반경이 크면은 아까 촉침 반경이 작을 때보다 미세한 성분이 더 많이 감지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촉침 반경이 5 마이크로메타, 10 마이크로메타 이럴 경우에는 라무다 S가 8 마이크로메타, 25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컷오프가 0.08, 0.25, 0.8인 경우에는 라무다 S가 2.5 마이크로메타, 이때는 촉심 반경을 2 마이크로메타를 사용한다. 그리고 라무다 C가 2.5mm, 이때는 라무다 S가 8 마이크로메타, 이때는 촉심 반경이 5 마이크로메타. 그리고 라무다 C가 8mm다. 그럼 이건 아주 큰 거죠. 컷오프가. 이런 때는 라무다 S도 25 마이크로메타, 그 다음에 촉심 반경은 10 마이크로메타를 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로파일 전체를 보면 전체 프로파일에서 요 마이크로 S를 걸러낸, 그죠? 여기 보면 걸러내면 이게 최망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걸러내면 촉침에 관련된 거, 노이즈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가 제거가 되고 이 P 프로파일을 우리가 1차 프로파일이라고 그랬죠. P 프로파일을 이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라무다 C, 요 라무다 C라는 걸 가지고 분리를 하면 거기에 뭐가 남느냐? R 프로파일이 남는 거죠. 거칠기 프로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라무다 C 0.8 이렇게 정하면 0.8보다 작은 파장만 평가가 돼서 그게 이제 거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무다 C보다 큰 파장은 어디로 가요? 걔는 이제 이 파상도 이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무다 C가 커질수록 거칠기로 평가되는 성분이 커지고 파상도로 평가되는 성분이 더 작아지는 거죠. 그게 지금 라무다 C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라무다 C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럼 이만큼이 거칠기가 되고 요만큼이 파상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라무다 F라는 게 있어요. 이 라무다 F라는 거, 라무다 F라는 건 뭐냐면 파상도하고 형상, 이거를 분리하는 이제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를 거치면 파상도가 남고 이런 건데, 이제 이것이 모든 측정기에서 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라무다 S는 적용을 하는 측정기가 있고 적용을 안 하는 측정기가 있어. 그리고 그 설계자가 적용을 해라라고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적용을 하라는 얘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라무다 C만 라무다 C만 배웠는데 이거 라무다 S는 뭐지?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무다 S라는 것은 이런 의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라무다 C, 라무다 C에 따라서 라무다 S가 달라지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촉침 반경도 다르게 적용이 된다. 엄밀히 얘기하면 촉심 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라무다 S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촉심 반경을 5마이크로메타 쓰는 거다, 그러면은 라무다 S를 선택해라 라고 하면 8마이크로메타를, 여기 5마이크로메타니까 8마이크로메타를 선택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지금까지 이 P 프로파일을 걸러내기 위한 과정, 그 전에 얘기 안 했던 라무다 S라는 마이크로 필터를 적용해서 촉침 반경의 변형, 그러니까 촉침 반경의 변형이라는 의미는 촉침 반경으로 인해서 변형되는 프로파일 성분, 그리고 시스템 노이즈, 이것을 걸러내고
P 프로파일을 이제 얻어낸 다음에 그 P 프로파일이라는 걸 가지고 람다 C를 적용해서 거칠기를 측정한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여기서 촉진 반경이 클수록 람다 S도 커진다 라는 관계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이제 표로 정리한 거예요. 요게 람다 C, 그 다음에 여기 람다 S. 요건 람다 C하고 람다 S의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촉진 반경. 그리고 지금 요게 최대 샘플링 간격이라고 했는데 요건 뭐냐 하면 미세한 성분을 측정할수록 측정하는 포인트 수도 많아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해서 직선을 프로밍한다 했을 때 직선이 뭐 진직도가 제로다 예를 들면 그럼 2점이나 3점만 측정해도 문제가 없겠죠. 형상을 알아내는데. 근데 만약에 이 직선이 진직도를 측정할 때 형상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이 2점만 측정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측정기가 이렇게 계산하기. 실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하고 왜곡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이 형상을 알기 위해서 여러 점을 이렇게 프로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몇 밀 간격으로 측정할 거냐? 이걸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값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지만 진직도가 더 클수록 요 측정 간격, 그죠? 간격을 더 좁혀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표면 거칠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컷오프가 작고 람다 S가 작다는 얘기는 성분이 미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0.5 마이크로메타 간격으로 데이터를 쭉 읽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측정은 좌표 측정이라고 그랬죠. 거칠기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X, Z 이런 좌표를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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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Z 계속 이 점의 좌표를 쭉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요때 만약에 람다 C가 0.8이고 람다 S가 2.5면은 요 간격이 최대 0.5 마이크로메타. 이 간격으로 데이터를 읽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뭐 좀 거친 형상이다 그러면은 좀 큰 간격으로 읽어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람다 C가 8이고 람다 S가 25다. 그리고 촉진 반경이 10 마이크로메타다. 그러면 요 간격을 0.5가 아니고 5 마이크로메타로 측정을 해도 무방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촉진 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0.8, 람다 C 0.8, 람다 S 2.5, 이때는 촉진 반경을 2 마이크로메타 쓰라고 했는데 이게 RA가 0.5보다 크거나 또는 RZ이 3 마이크로메타보다 큰 이런 표면이라면 얘는 2 마이크로메타를 쓰나 5 마이크로메타를 쓰나 큰 차이가 없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B번 여기도
2.5일 때는 5마이크로미터를 쓰고 컷오프가 8mm일 때는 10마이크로미터를 쓰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라무다 S, 이 라무다 S가 2.5 또는 8, 그죠? 이 라무다 S가 2.5, 8, 지금 요 구간이죠. 이런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뭐 5를 써도 되고 10을 써도 되고 또 2를 써도 되고 5를 써도 되고, 촉진 방향을 앞에 표에 그게 있었죠. 그게 이런 얘기예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만약에 설계자가 어떤 특정한 값을 요구하면 그거에 맞춰 쓰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